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험 보신 분들 한번 답은 맞춰보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시험을 또 대비해서 준비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 준비하신 분들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국가직이 이렇게 시험이 나왔구나. 그럼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렸던 게 우리 라프라스에 대한 부분, 전달함수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나 라프라스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기 나오는 분들은 조금은 라프라스가 어떻게 되는지 형태지 그것만 따졌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이 청평을 본다면 쉬운 거는 요번 시험 문제는요. 출제이 그런 것 같아요. 쉬운 거는 너무 쉽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거는 계산이 좀 복잡한 듯한 계산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나눠져 버려 가지고 시험 보셨을 때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의 문제들은 좀 못 푸셨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확인을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1번 갑니다. 1번 직각좌표가 주어져 있고 우리 전이함수 v가 주어져 있고 이때 전기의 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기의 세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쓰죠. 전위 경도로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이 부분이요. 자, 마이너스 해놓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를 본다고 하면 자, 우리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v가 대신에 오겠죠. 그래서 6의 xy에다가 플러스 4의 y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형태는 x 변수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z에 대해서 미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요. 안에서 우리 형태를 보면 요걸 x 변수의 미분은 뭐죠? 6y가 남죠. 그래서 6y에다가 i. 자, 그다음에 y 변수에서 미분하면 여기 있네요. 형태가 보면요. 그러니까 6y가 있고요. 따로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마이너스 해놓고 이렇게. 그렇죠. 자, y 변수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계산하면 미분하시면 y가 없어지고 x가 나와야죠. 여기 부분요. 자, 뭐가 남는다고요? 6x. 그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8에다가 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j. 그리고 z에 대한 걸 미분하면 z에 대한 변수는 없죠. 그래서 이 형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거기 나온 답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형태를 보면요. 자, 그리고 이게 주어져 있는 게 뭘 집어넣냐면 이거 집어넣는 얘기죠. 4하고요. 마이너스 1과 뭐가 들어간 얘기죠? 5가 들어간 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란 얘기고요. 여기 y란 얘기고 여기 z란 얘기죠. 그러면 이 식에서 자, y 대신에 뭘 집어넣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얘기죠?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여기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얘기죠. 요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시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맨 바깥에요. 이렇게. 요거 뭐가 되죠? 마이너스 6의 i. 그리고 뒤에 거 계산하면요.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24에다가 마이너스 뭐죠? 8 해놓고 뭐죠? j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형태를 보면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의 i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16이 되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16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16에다가 뭐가 되죠? j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 나와 있는 요 형태들을 좀 보시면서요. 답을 좀 따라가 보시면 답 찾는 데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접근은 안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하셔서 연극을 좀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면 이 형태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 나오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x방향, 그러니까 요걸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답은 뭐가 될까요? 여기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서 답을 확인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체크하신다면 답 찾는 데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이 문제가요. 우리 이제 1번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앞쪽에서 영어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우리 전기로 나오고 이번에 기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시험 문제가요. 기기에서 점수를 굉장히 높이셨어야 돼요. 뭐 거의 쉬운 시험 문제들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핏 전체적인 시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여기 형태를 보시면 자성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요, 그 다음에 역자성체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자,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태를 보시면 자성밀도는 우리 뭡니까? 우리 B잖아요. B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투자율이 크면, 그죠? 이게 요게 이제 클수록 큰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자성밀도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B 투자율을 찾았을 때 이 B 투자율이 굉장히 큰 거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투자율이 작은 쪽으로 가고, 여기는 상자성체는 그냥 근사치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1 근처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자성밀도가 큰 걸 찾으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일단은 상자성체하고 역자성체에 되어 있는 순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역자성체가 반자성체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그럼 순서를 딱 보면 뭐가 돼 있다고요?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순서가 돼 있대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 여기도 반대로 돼 있네요. 얘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네요. 상자성체, 페리자성체라는 것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아니면 4번. 이 페리자성체는 좀 특성이요. 요거 좀 특이한 거예요. 상자성체와 같이 얘는 강자성체와 같은 강자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나침판 같은 데서 이용되는 이제 그런 부분.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게 1번이냐 4번이냐를 놓고 여러분들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답은요 4번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금 생각하셨다 그러면 고민은 1번 아니면 4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리자성체가 뭐냐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페리자성체는 뭐의 일종이었다고 그래요? 강자성체의 일종으로 보셔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이건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이거. 인덕턴스 20헬리가 주어져 있고요. 인덕터의 전류 5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기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자기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우리 뭐가 되죠? LI의 제곱으로서 우리는 나타내집니다. 이렇게 되죠. 단순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L 값이 얼마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20 곱하기 전류니까 전류 뭐죠? 5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요거 20에 10 곱하기 20이니까 2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답을 계산하는데 뭐 30초도 안 걸렸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아껴놓고 나머지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우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4번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전석선도 쉽게 말해서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 전소하고 전기력선하고 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러한 공간에서 여기에 이러한 Q가 주었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 전기력선수 또는 전석선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에서 개수를 따라간다면 우리 뭐가 되나요? 입실론분의 Q.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전하량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공이나 공기 중이다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또는 공기 중일 때는 여기 저 비유전류. 자, 이거는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는 이 값은 공기 중에서 입실론 S 값은 우리 뭐로 가죠? 이거는 1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공이나 공기 중이란 말 했으면 입실론 Q 여기서 이제 그거 찾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간 이러한 법칙을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4번 같은 문제도요. 그래서 여기 뭐 계산도 아니고 의미만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셨으면 그냥 그렇지 하고 한 문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몇 개가 1번만 좀 계산이 됐던 것이고 요거 찾는 데서는 그렇게 어려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확인하시면서요. 답을
거기 나와 있는 4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가볼까요? 자, 5번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게 뭐지? 근데 사실 이것도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런 유의 문제가 꽤 있는데 나왔던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한 겁니다. 많이 복잡한 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을 조금은 생략을 좀 변형을 시키면서 생략과 생략해보면 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요 사이에 바깥으로요. 여기가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호. 1kg네요. 뭐 단위는 안 쓰겠습니다. 다 킬로옴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A입니다. 그럼 이제 B를 찾으러 가야 돼요. B. 자, B는 어떻게 요 2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있는 거죠.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되죠? 요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은 점이잖아요. 쭉 가서 보면 여기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 뭐가 된 거죠? B.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 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2가 연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림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살짝 바꿔놓고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두 개가 무슨 연결되는 거죠? 병렬돼 있으니까 다음 뭐죠? 1. 그러면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위에 나와 있는 뭐가 있죠? 1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대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죠? 2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계산한 값이 지금 얼마가 된 거죠? 이렇게 해놓고요. 1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A하고 뭐죠? B점. 그럼 결국 따져보면 요 저항과 요 저항은 또 무슨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건 직렬이죠. 직렬이니까 얼마입니까? 2. 그럼 이제 마무리하러 가야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저항하고 요 저항은 무슨 연결되는 것도요? 병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 이거를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병렬일 때는 뭐 당연히 2 더하기 더한 거분에 뭐죠? 곱하기 하니까 1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저항 2하고 2라는 저항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의 저항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근데 병렬로 몇 개 연결돼 있다고요? 2개 연결돼 있으니까 그 개수로 나눠져 1. 왜? 다른 거에 여러 개가 연결됐을 때를 대비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방법은 똑같지만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을 좀 찾아가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에 관한 답은요. 거기 주어진 형태를 보면 다음 몇 번이죠?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 거를 살짝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 안 나와요. 어차피요. 자, 이게 6번이었습니다. 6번이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우리 다음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의 RLCL에서 인가된 전원 전압이 주어지니까 VT하고 IT의 페이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뭘 거라고요? 자, 여기서 이 키워드는요. 일단은 여기 뭐냐면 RLCL이에요. 일단은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도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거. 결국 누가 없어가는 거예요? 전압이 없어져.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사실은 L의 회, 그러니까 유도성의 회로가 돼요. 그러면 임피언스를 따져보면 자, 구해야 될게요. 임피언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R J의 우리 오메가 L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쓰죠. 자, 그 문제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뒤에 J 성분이 어떤 성분이 크다고요? 오메가 L 성분이 크다고요. 왜? 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위상에 전압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묻는 거 아닙니다. L을 묻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거 45도니까 위상차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아크 탄젠트. 뭐 분해요? 실수분의 허수 이렇게 따지지 않나요? 그렇죠. 실수가 어느 거라고요? R. 허수 어느 거라고요? 여기 허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각도가 몇 도란 얘기죠? 45도.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수식을 보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요게 지금 뭐죠? R분의 뭐가 된 거예요? 오메가 L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쓰면 이렇게 된 겁니다. R 오메가 L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라는 값이 결국 뭐가 된 거죠? 탄젠트 세타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이 세타 값이 지금 몇 도라고요, 우리요? 45도라는 뜻입니다.
탄젠트 45도는 뭐가 나오나요? 그래요?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요걸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오 하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겁니다. 자, 그럼 다시 올까요?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R분의 앞에 나와 있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은 우리 뭐로 갔다고요? 루트 2분의 1이 됐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서 답을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형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뭘 따지는 거라고요? 오메가 L에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는 L 값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잘못해 놓은 게 있네요. 탄젠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되는 거죠? 1이죠. 1.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저거 뭐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은 간단해지죠. 근데 이렇게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45도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여기 30도나 뭐 이런 거로 가면 여러분들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일로 옮겨오면 결국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네요. R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러면 요거 여기로 옮겨오면 요거 없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 형태를 보면 R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요? L 구하라고 돼 있죠? L. 그럼 뭐가 넘어가는 거죠? 여기 넘어가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네요. 오메가 해놓고요. R에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 이게 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오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대신에 뭐 쓴 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2파이 F.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답을 쓰니까 답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파이 F에다가 R 플러스 2파이 F C분의 1. 그죠? 이게 답입니다. 좀 생뚱맞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얼마든지 좀 여러분들 유형을 파악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였어요. 45도에 대한 위상차가 몇 도 있다고요? 45도의 위상차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나 하고 물어본 문제밖에 아니었다. 자, 그래서 6번을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조금 풀어가는 과정이 잘못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가볼까요? 단상교례에서 전압이 주어져 있고요. 전류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놓고 평균 전력이 125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뭘 구하라고요? 요 세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P는 이렇게 돼 있죠. P는 VI에 뭐가 되어 있나요? 코사인 세타라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유효 전력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때 세타는 여기서 세타가 뭘 나타내는지 아셔야죠. 이때 세타는 뭔가요? 위상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상차는 요거죠. 요거하고 요 세타의 위상차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3분의 파이에다가 위상차니까 마이너스 뭐죠? 세타를 구하라. 요거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요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희는요. 요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몇 도냐는 얘기죠. 여기서. 요거 세타가요. 위상차 세타가 아니라 요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P 값이 여기 보시면 얼마였다고요? 250 루트 3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요때 V하고 요때 I는 우리 무슨 값이라 한다? 우리는 시력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100하고 그다음에 앞에는 5가 있죠. 이건 최대값이니까 자, 요거를 뭐로 나누죠? 우리는요. 루트 2로 나누면 시력값이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5도 마찬가지로 뭐로 나누면요? 루트 2로 나누면 우리는 시력값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한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125 루트 3이 됐다. 요거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거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거 계산하면 루트 2 루트니까 2분의 500이니까요. 요걸 뭐죠? 250 나옵니다. 250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코사인에 여기 3분의 파이에다가 세타 한 값이 우리는 125 루트 3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 지금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요.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2분의 루트 3이 되어야 뭐가 나옵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에서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사인 몇 도일 때가 2분의 루트 3이 될 거냐? 그걸 따지는 거죠.
우리 코사인 몇 도일 때죠, 우리는요? 30도였을 때 우리가 뭐 됩니까? 2분의 루트 3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주어지는 이 값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몇 도가 된다, 우리요? 3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때 세타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거 찾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이 우리 몇 도라고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30도라고 한다. 그렇죠? 그럼 요 값은 뭐죠? 우리는 60도니까 결국 세타 값은 몇 도가 되죠, 우리요? 30도가 돼야 빼면은 30도. 그래서 이때의 답은 30도니까 뭐가 된다? 답은 6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7번을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답은 6분의 파이가 답이었습니다. 6분의 파이요. 자, 우리 8번은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이거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설명을 해야 될 거거든요. 자, 우리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강이라서 우리 한 강입니다. 한 강에 여러분들 이걸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 그것들은 좀 생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일단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한테 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좀 오래 걸리는 문제에서 계산하는데 아니면 요거는 풀어가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런 것들이 그때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또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한 강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요 거기 주어진 형태를 보면 우리는 9번입니다. 9번. 자, 우리 그림에서 절점 AB 사이의 전압 VAB. AB가 4볼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A하고 B 사이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4볼트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뭘 구하냐면 A하고 C 사이의 전압을 구하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거기 주어지는 형태를 좀 한번 살짝 보면서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챙길 때 시간이 이것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중첩의 정리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죠. 그렇죠? 여기에 걸려 있는 VAB라는 전압을 한번 따라가 보자. VAB가 우리 구하러 한번 가보자고. 여기 정해져 있나요? 몇 볼트가 나왔다고요? 4볼트가 나왔다. 자, 근데 일단은 기전력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우리 뭐에 의해서 20볼트에 의해서 우리 VAB를 한번 구하러 가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끊어진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전류원은 뭐죠? 개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6입니다. 그래서 요거 20볼트에 의해서 지금 거기 어디에 걸리는 전압이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하고 요 사이에 요거 6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20볼트인데 6하고 똑같으니까 요 전압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요거에 여기가 몇 볼트죠? 10볼트. 여기도 몇 볼트 걸리나요? 10볼트의 전압이 걸릴 거라는 얘기죠. 그죠? 저항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전압이 나눠질 것이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뭐에 의해서요? 이번에는 요 I에 의해서. 자, I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로를 해보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우리는 단락을 시켜놓고 구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까는 개방을 시켰지만 단락을 시켜놓고 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되죠?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3, 여기가 6, 6입니다. 그리고 흘러간 전류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따져보면 자, 요때 걸려있는 요 10볼트를 우리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VA에 뭐라 하죠? 우리는 첫 번째니까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걸리는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뭐라 하자고요? VA 두 번째 걸리는 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를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자, 여기 뭐 걸르죠? I라는 전류가 흘러가는데 요건 요쪽과 요쪽으로 전류가 뭐죠? 갈라지겠죠. 근데 저항이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I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뭐죠? 2분의 I라는 전류가 흐르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2분의 I. 서로 절반 전류가 딱 나눠져서 흐를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흘러서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 뭐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서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전류는 2분의 I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얼마가 됐다고요? 6이라는 저항이 곱해져서 전압이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요 전압은 3의 I라는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종합해 보면 요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VA의 두 번째 걸려 있는 전압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개를 합해야 되거든요. VAB가 되려면. 그러니까 VAB는 이렇게 되는 거죠. VAB는 VAB 구한 거에 프라임에다가
이렇게 구한 거를 우리 뭐죠? 합하자. 자,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보니까 여기에 6에 걸려 있는 전압이 있는데 6옴에 자, 우리 하나는요.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볼트는 거죠? 6볼트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여기에 걸린 요 전압을 보니까 플러스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극성이 바뀌면서 몇 볼트가 걸려 있다고요? 3I라는 전압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압은 뭐냐면 6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극성이 뭐죠?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3I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까 VAB가 얼마나 온다고 그랬죠? 4. 이렇게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답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답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답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6볼트가 아니라 여기 뭐죠? 10볼트네요. 그렇죠? 잘못 썼네요. 6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요? 10.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요걸 써야 되는 거니까요. 10볼트.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잘못 썼네요. 그렇죠? 10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서로 엇갈리면 3I는 우리 뭐죠? U. 자, 그래서 요 시계에서 결국 그러므로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됐다. 우리는 2암페어가 흐른다는 전류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몇 암페어라고요? 2암페어입니다. 이거 2암페어. 자, 이걸 왜 찾았냐? 지금 여기 주어진 형태를 보면 뭘 구하는 거죠? VAC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이 전압을 우리 뭐죠? VAC라는 얘기예요. 그럼 찾으러 가야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라고요? VAB가 4볼트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 거예요, 지금요?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결국 요 양단에 이쪽에 플러스하고 이쪽에 마이너스로 생기면서 몇 볼트 흘린 거죠? 우리는 6볼트의 전압이죠. 2 곱하기 3에 6볼트의 전압이 걸린다. 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VAB가 아니라 VAC가 돼야 되겠죠. VAC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최종적으로 우리 VAC를 구하러 간다. 그럼 요거 이제 지워놓고요. 자, 이제 요거 이제 지워놓읍시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전압 VAC는 우리 뭘 구하는 거냐면요. 요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 이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 합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VAB에다가 플러스 VBC를 더한 거였는데 VAB는 몇 볼트가 온 거고요? 우리 좀 아까 구했던 우리 여기 저지죠, 그죠? 몇 볼트요? 4볼트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몇 볼트로 했죠? 6볼트가 걸려 있는데 극성이 반대니까 뭐야? 우리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몇 암페어 걸린다고 우리는 마이너스 2암페어의 전압이 걸린다. 그래서 답을 따져보시면 그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죠? 우리는 2번이 답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확인하셔서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거로 좀 만드시면 남들보다 조금은 앞서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요. 자, 우리 10번 갑니다. 10번은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형태를 보여서. 그렇지만 계산상으로면 10분도 좀 오래 걸립니다. 자, 코일의 직류 전압이 100볼트가 인가됐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첫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근데 이거 뭐 하도 많이 풀었던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 문제는 맞추셨을 것 같아요. 직류 전압 몇 볼트죠? 100볼트. 그렇죠. 근데 그때 몇 와트가 됐죠? 우리 P가 이때 P입니다. 몇 와트인가요? 500와트. 그리고 이때 R과 L이 있는데 이때는 뭘 구한 거죠? 우리요? 교류 전압을 구한 겁니다. 교류 전압 몇 볼트가 있다고 그랬죠? 150볼트.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이 150볼트를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P는 얼마큼 돼 있다고? 720. P는 720와트가 소비됐습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R과 L인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됐습니까? 리액턴스를 구하죠. 여기서 L이 있으면 L을 구해서 우리 뭘 찾아가야 돼요? X를 찾아가야 돼요. L은 헬리고.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직류를 가면 얘는 뭐가 되죠? 이렇게 단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결국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R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에서. 그래서 이 형태에서 우리 뭘 구하죠? R을 구하면 이거 뭐죠? 우리 P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죠.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자, 우리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P 값이 얼마라고요? 여기요? 500. V는 얼마죠? 100이니까 10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 얼마가 나오나? 20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찾으시면요. 답은 금방. 그러면 요거 하나 찾았네요. 25. 그렇죠? 그럼 여기 R 값이 얼마란 얘기죠? 요 R이 얼마라고요? 25입니다. 근데 L을 구하라는 것이야. 뭘 구하라고요? 리액턴스. 그렇죠? XL 값, X 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형태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에 대한 부분은 우리 뭐냐면 P는 I의 제곱의 R이거든요. P요. 요거요. 자, 그러면 요 I라는 것은 우리 뭐죠? V를 뭐로 나눈 겁니까? 우리는 Z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의 제곱의 R. 자, 그러면 이때 Z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되죠. R 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 우리 X를 구하는 겁니다. L을 구하는 거에 아니라 X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리액턴스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V의 제곱에 R을 구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 P 값이 얼마라고요? 720. 자, 이렇게 놓고요. 루트 뭐가 되나요? R이 얼마입니까? 20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자, 위에 V 몇 볼트죠? 150. 요거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R 값 구해놨죠, 우리요? 20.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요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변 제곱하는 게 아니라 제곱하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죠. 밑에는 20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 위에는 뭐죠? 150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0을 했다.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우리? 720 이렇게 났다. 요거 답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뭘 구하라고요? X 값. 요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거꾸로 찾으면 아니면 시간에 여유가 됐다면 저기 나와 있는 수식을 거꾸로 역으로 하나씩 집어넣어서 답을 풀었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답은요. 요 x 값을 구하면 이 식에서 이항을 시켜서 계산 x를 구해보면 x는 얼마 나오냐면 15가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마 1분에 못 푸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의 주어져 있는 형태를 잘 정리하시면서 10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그림이 나왔지만 실제로 사실 여기 3상에서 나오는 그림 중에서 우리 제일 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는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요. 자, 우리 11번에 보면 여기 보시면 뭐가 되냐면 Z가요. 부하가 어떻게 되냐면 6에다가 플러스 J8이라는 전압이 임피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전압 200V죠. 그러니까 얘가 200V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V니까 여기서 걸려있는 전압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죠. 쭉 따라가 볼까요? 어디죠? 여기. 쭉 따라가면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이에 걸려있는 이 전압이 몇 볼트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200V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죠. 상전압, 선전압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뭘 구하라고? 요 전류 구하라고 했어요. I가 무슨 전류라고요? 상전류라고. 그렇죠? 그러면 요 I를 구하라고 하는데 I가 무슨 전류라고 그래요? 상전류라는 얘기죠. 상전류는 상전압을 뭐로 나눠서요? 임피던스로 나눠서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200이고, 자 부하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뭐죠? 6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8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죠? 우리는 이렇게 되겠네. 밑에는 10이니까요. 자,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근데 만약에 이 시험 문제에서 선전류를 구하라고 나왔다. 선전류. 선전류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입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전류하고 선전류의 관계의 식이 있죠. 여러분들 뭐가 되죠? 상전류의 몇 배가 되나요? 루트 3배가 선전류죠. 이거 구해놨잖아요. 얼마라고? 20이요. 그래서 답은 20 루트 3이 우리는 뭐죠? 선전류. 여기서는 뭘 구하랬죠? 상전류를 구했으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부분 4번은 선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자, Y 결선 아주 델타 결선, Y 결선 중에서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쉬운 문제를 골라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돼 있네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우리 Y 결선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돼 있죠. 자, 우리 선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 크기 루트 3배이다. 요게 우리 뭐 되죠? 선간전압이 이렇게 되고요. 요게 뭐가 되죠? 상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가 되는 거죠? 루트 3배 맞습니다. 그래서 답 1번 맞습니다. 자, 2번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뭐다? 동이상이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렇죠? 요거는요. 정확하게 쓰면 여기에 몇 도 위상차가 있습니까? 30도 위상차가 있는 거죠. 이거 틀리신 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우리 뭐죠? 상전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선전류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요?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잘 해놓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IL은 IP하고 똑같은데 똑같을 때는 뭐가 되는 거고요? 0도. 그러니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동이상이 아니라 선간전류와 상전류는 뭐가 된다? 동이상이 된다. 그죠? 크기는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과 선 사이에 우리 3상이기 때문에 위상차는 몇 도 위상차가 있다 그러죠? 선과 선 사이는 서로는 120도 위상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에 틀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여기요. 우리 12번 문제였습니다. 12번. 자, 우리 13번 갑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죠? 전달함수를 우리 뭐면 GS를 한다면 우리 전달함수의 정의는요. 입력을 우리 뭐 한 거고요. 라프라스를 취한 거고요. 출력을 우리 뭐 해서요. 라프라스를 취해서 그 B를 우리 뭐냐면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요거 따지러 가야 되겠죠. 자, 입력이 어디 있는데 여기 나오는 UT 있죠? UT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단위계단함수라고 돼 있습니다. 단위계단함수는 크기가 뭐란 얘기죠, 우리요? 1이에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서 곱하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는 겁니까? 요거 지수함수 요거만 남는 거죠. 그죠? 요거 하고요. 요거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를 한번 따라가 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는 얘기는 앞에 뭐 있죠?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요거를 라프라스를 취하면 얘는 뭡니까?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t라고 돼 있는 거니까 여기 이 앞에 요 1 값이 뭐가 된 거죠? 우리는 1이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래서 요 1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s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번에 1입니다. 자, 여기 뭐가 된 거죠? 입력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출력.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뭐가 돼 있나요? 마이너스 t인가요? 마이너스 t. 그리고 코사인에 뭐가 돼 있죠? 2t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우리 뭐 하라고요? 라프라스를 취하라.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다가 코사인의 오메가 t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라프라스를 취하면 이건 뭐냐면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형태를 보면 s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따지는 거죠. a의 위치에 뭐가 있다는 얘기? 1이 있다는 얘기고 요 2가 뭐죠? 오메가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똑같은 거예요. 위치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외우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못 풉니다. s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밑에는 s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오메가의 위치에 있는 게 2니까 뭐가 되죠? 2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거 풀란 얘기입니다. 주어진 형태를 보시면서 거기 나오는 건 풀.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살짝 풀면은 뭐가 될까요? 요거 s의 제곱 플러스 2s의 플러스 1에다가 2의 제곱을 더하니까 요거는 s의 제곱 플러스 2s의 플러스 뭐죠?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써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s의 제곱 2s의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죠? 10이 있는 거죠. 맨 앞에 뭐 있죠? 10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죠? 10. 그죠? 여기도 뭐죠? 10. 그래서 여기도 10. 여기도 뭐가 된 거죠? 10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 자, 이 식을 여기다 쓰는 거네요. 자, 요 그대로 갖다 씁니다. 보시면 s의 제곱 플러스 2s에다가 플러스 5. 앞에 뭐가 있고요? 10이 있고
뭘 쓴다고요? 이거 쓴다. S 플러스 1. 그럼 이게 역수에서 올라가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모가 요거죠.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분의 역수에서 올라가니까 10 해놓고요. S 플러스 1에도 뭐죠? 제곱. 이게 답입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문제였는데 뭐 조금 공부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하신 분들은 이 문제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답은 13번의 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4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14번 가볼까요? (4번입니다) 자, 형태를 놓고 보면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요거네요. 동사. 전류와 VS의 전압원과 전류가 동일한 얘기는 이건 공진이죠. 공진을 나타내고 다른 말로는 우리 허스브를 뭐로 만들면 되죠? 우리요? 0으로 만들면 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뭘 구해볼까요? 전체에 뭘 구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계시면서 여기 뭘 구한다고 그래요? 임피던스를 구하러 가봅니다. 그럼 여기죠? 4.5라고 되어 있네요. 4.5 플러스 0.2분의 1j 요거죠. 그리고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죠.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더한 거분의 곱하기 1 마이너스 j의 x 그다음에 1에 더한 거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죠. 자, 요 부분입니다. 따져 보시면. 그래서 자, 요 형태를 여러분들이 놓고서 거기 주어져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갈 건지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분모가 이렇게 j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실수하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또 두 개를 곱하시죠. 1 플러스의 jx 요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요거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조금 다르게. 그러면 이 형태를 다시 쓰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오고요? 4.5가 나오고 2분의 1j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뭐죠? 1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실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풀면 마이너스 jx가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거죠. 요거 1은 있으나 마나니까 이렇게 없애버릴까요? 요거 곱하면 이렇게. 뒤에 거 곱하면 플러스 뭐가 되나요? 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j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근데 시험장 가서는 이건 풀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허수 부분 뭐죠? 요거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앞에 j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 j를 끄집어내면 2분의 1에다가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x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어디가 0이라고요? 허수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또 풀어야 되면 아무래도. 그럼 결국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값이 뭐 하면 되죠? 같으면 된다. 자, 그러므로 2분의 1 값이요. 이렇게 되네요. 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뭐가 되죠? x. 이거 이항시켜서 풀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 요 x 값, 그죠? 여기 뭐가 되죠? 1하고 1이 들어가면 그냥 그거 보고서 바로 푸셔야죠. 1 플러스 1 제곱분의 1. 답이 뭐라고 그러죠? 2분. 그러니까 x 값은 1이구나. 아니면 엇갈려서 곱해서 또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형태가 결국 2분의 1이 되기 위한 x 값은 얼마가 된다? 우리는 1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기 보시면 답이 몇 번이나? 2번에 있습니다. 풀어가는 과정이 복잡한 거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형태에서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16번 풀었으면 좋겠는데 16번 좀 설명하니까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 17번은 뭐 간단한 문제니까요. 간단한 문제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또 좀 모아서요. 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17번. 아니면 뭐 17번에 뭐 먼저가 좋겠지만 우리 뭐 요거보다는 형태를 염두에 그냥 우리 16번을 갑시다.
자, 우리 I1과 I2에 대한 방이 다음과 같이 이루는데 우리 구해서 우리 A1하고요. 여기 보니까 A2가 있다. 요거를 구해서 우리 뭐 하라고요?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15를 기준으로 해서 방정식을 세우면 되죠. 15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흐른다고요? I1. 그러니까 20의 I1 플러스 여기네요. 여기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전류 I1이 있습니다. 5하고 15니까 뭐죠? 20이에요. 거기에는 I1이 있는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전류가 뭐 있죠? I2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빼줍니다. I1 마이너스 뭐가 된 거죠? I2가 된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를 기준하죠? 오른쪽을 기준합니다. 아까는 왼쪽에 15V 기준했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5.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내려오는 게 뭐가 되고요? I1. 근데 기준이 뭐라고요? I2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에다가 I2. 자, 그리고 뭘 빼는 거죠? I1을 빼게 되는 것이고요. 자, 플러스 여기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뭐만 흐른다고요? I2만 흐른다. 그래서 10의 I2 이렇게 됩니다. 자꾸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풀면은 뭐가 되죠? 20의 I1 마이너스 20의 I2. 앞에 20이 있으니까 30의 I1이 되고요. 마이너스 20의 I2가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계산하면 20의 I2에다가 마이너스 20의 I1 플러스 10의 I2가 있는 거니까 그죠? 앞에 먼저 뭐가 오는 거죠? 마이너스 20의 I1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걸 더하니까 플러스 30에 뭐가 된다? I2의 이러한 수식이 정해지더라. 자,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정리해서 답이 나오더라.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이제 마무리하러 가야 되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되는 거고 지금요? A1이라고 하는 거고 A1. 그죠? 뒤에 I2에 있는 요 숫자,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죠? A2라고 놨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A1에다가 플러스 A2니까 결국 30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정리를 해보시면, 자, 우리 그 나와 있는 형태에서 보시면, 우리 좀 이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부분들,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30이 아니라, 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뭐가 되는 거죠, 우리요? 40이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40입니다. 요거 되는 거잖아. 요거에다가요. 요걸 더해야 되니까 30에는 40입니다. 뚱딴지가 30이라서요. 그래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40에다가 플러스 30이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7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답을 보시면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서 연습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이제 조금 시간 걸리고 뭐 하는 문제가 돼서요. 자, 이번 강좌는요. 이렇게 몇 번까지요? 16번까지 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문제는 또 여러분들하고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거하십시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